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입니다. 참 애매모호한 증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 증상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을 차마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자, 다리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모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리, 특히 종아리 부분은 제2의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실해지면서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생활의 질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증상들이 다리의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이상 감각이죠. 혈액이 다리 근육 쪽으로 공급이 안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물에 빠진 거와 똑같죠. 다리가 이제 물에 빠진 증상, 그래서 다리가 이상 감각을 호소하게 되면 우리 심장이 놀라서 이쪽으로 혈액을 공급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럴 때 또 심장도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 다리에 어떤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응급상황으로 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다리의 경련과치처럼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나타나거든요. 저린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 어떤 분들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전부 다 다리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근육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호소한, 특히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다리에 체온이 떨어진다. 수족냉증이라고 그랬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체온의 어떤 교류가 안 되죠. 따뜻한 피와 그 다음에 우리 산소와 영양소 공급한 피들, 정맥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혈액이 그 온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수족냉증이라는 크다란 카테고리가 있을 정도로 중년 여성분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너무 차가워서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다리가 없는 것 같다. 다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고 다니시죠. 특히 한여름에 더 괴로워하는 게 에어컨 바람을 쐬면 너무 더 괴롭거든요. 그래서 다리의 저체온 증상, 아까 이상감각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종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너무 부었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리가 붓고 누르면 통증이 있습니다. 셀룰라이트, 그러니까 혈액과 림프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가 노폐물이 빠지지 않고 염증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딱딱해져서 또 다리 살이 되는 것 같다. 다리에 이제 비만, 지방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리의 부종이 지방이 되지는 않지만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그쪽에 쌓인 지방들이 점점 딱딱해지고 또 그 부분에 쌓인 지방들이 이렇게 제대로 다 분배되지 못하면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무력감인데요.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다. 너무 무거워서 어쩌할 줄을 모르겠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걷기도 힘들다. 그럴 때마다 다리가 너무 부담감을 주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에 통증, 경직되어 있는 느낌. 그냥 관절 운동에 제한까지 나타납니다. 자, 관절도 혈액 공급이 필요하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있기도 한데, 다리 쪽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만성염증이잖아요. 염증 자체가 있는 피가 관절 쪽에 가면 그 자체가 자가면역 반응이라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알고 보면 이제 문제가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히려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변화가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일단 변합니다. 어둡고 칙칙하게 변합니다. 피부 털도 이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피부털이 점점 빠져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성하게 있었는데 피부털이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그리고 피부에 뭔가 이제 파인 자국, 상처 자국 같은 게 많이 나고, 그냥 멍든 자국이 있는데 그 멍든 자국이 옛날에는 금방 나왔는데 혈액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힐링이 안 되고, 그래서 재생이 안 되다 보니까 멍든 자국이 오래 갑니다. 피부에 얇아지고 갈라지는 느낌, 그런 증상들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톱도 제2의 피부잖아요. 그 발톱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발톱이 넓게 자랍니다. 그리고 발톱이 약간 모양이 이상하게 이형성, 그러니까 잘못된 모양으로 형성이 되죠. 발톱이 넓게 자라고
면역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무좀이 잘 안 낫고 그러니까 발톱의 모양이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변하는 양상까지 호소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자주 오게 되고요. 그래서 족부궤양, 당뇨성 족부궤양도 어떻게 보면 혈액 공급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양상들 자꾸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간헐적 파행. 잘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주저앉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진행한 상태지만 점점 많은 여성분들,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고 남자분들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걷는데 다리가 자꾸 숨이 차는 것 같아요. 심장이 숨이 차야 하는데 어쨌든 다리에도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협심증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비슷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밤에 쥐가 많이 나는 거는 다리가 이제 수축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낮에 그럴 때 쥐가 나는 이유는 다리 쪽에 혈액 공급을 많이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근육을 쓰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쥐가 자주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전에 비해서 운동 능력이 굉장히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심장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다리 혈액 공급이 안 되시는 분이 심장이 건강할 리는 없습니다.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비해서 운동 능력이 감소돼서 또 운동을 못하니까 또 심장이 더 나빠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심부정맥, 이 다리 안쪽의 정맥에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환하는 피들이 밖으로 피부 쪽으로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게 콜라테랄이라고 합니다. 격가지 정맥 혈관에 따라서 꼬불꼬불한 혈관들, 피부가 얇아지니까 더 꼬불꼬불한 혈관들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지속이 되면 혈관 판막에 염증이 생겨서 혈관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이야기한 한 말입니다. 너무 괴롭다. 통증도 있고 이상감각도 있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지가 수시로 나기 때문에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활동 능력도 떨어지고 의외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뭐 혈관 조영술, 초음파를 해봐도 이상은 없지만 혈액순환을 시키는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병원에 가서 특별하게 해결책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본인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항원고제, 아스피린을 먹어보고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어보기도 하지만 신통치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불건강해지는 느낌이 있고 심장과 뇌,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심장하고 뇌는 괜찮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사실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하면 심장과 뇌에 가는 혈액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 와서 관찰을 해보면 일단은 다리 쪽의 맥박을 짚어보면 맥박이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재보면 제가 체온계로 이렇게 쫙 재보면 체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1도는 물론이고 2도, 3도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량 감소를 굉장히 볼 수 있죠. 우리 핑거링이라고 해서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지었을 때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종아리 굵은 부위를 재면 안 닿아야 되죠. 근데 종아리가 진짜 얇아져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닿기도 하고 이렇게 겹치기도 합니다. 빈약해진 근육량이 다리 혈액순환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의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 이런 증상이 발생할까요? 개인적인 이유로는 노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혈관도 노화되고 근육도 노화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쇠퇴, 호르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성호르몬이 감소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성장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그것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근육량의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비만과 혈관 질환, 어쨌든 전신적인 혈관 질환 자체가 다리 쪽에 문제 일으키는 거죠. 사회적인 이유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체온증, 에어컨 등의 냉방 문화 자체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부전증을 더 심하게 야기시키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활동량의 부족과 스트레스가 만연된 사회는 혈액순환 흐름을 점점 더 나쁘게 하죠. 자,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제가 실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전신 혈액순환을 좋게 해야죠. 그러면 다리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겠죠. 제일 중요한 건 걷기입니다. 우리가 걸으면 우리 다리의 근육도 걷습니다. 자, 다리의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여겨지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바로 걸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물 섭취를 통해서 우리의 체온을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이 갈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의 재료가 되고 성장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리의 혈액순환이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전신의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주어야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또 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발목을 돌려주십시오. 제가 발목이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도와주는 최고의 보조 운동 파트너라고 했죠. 그래서 발목의 유연성을 강화시켜주는, 발목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TV를 보거나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돌려주시면 종아리가 유연해지고 강해집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자 발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팅, 저는 진료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스쿼팅을 해서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펌핑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자 시간이 날 때마다 스쿼팅을 해주시고요. 목욕을 하실 때도 될 수 있으면 따뜻한 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쓸 수 있는 물로 욕탕 목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욕탕 목욕과 샤워 부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샤워를 할 때 밑에 세수대야 같은 것을 받쳐두고 우리 발목 쪽, 특히 발 쪽이 따뜻하게 온기를 이렇게 접해서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리는 우리의 심장과 혈관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다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도와주면 우리의 다리 역시 좋아질 것입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도와주는 최고의 방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